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오늘 주제는 사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참 말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사가 잘 나가고 있고 사사가 굉장히 존경받고 있고 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아마 정체성 얘기는 상당한 자부심일 수도 있고 굉장히 화려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 아마 사사 선생님 스스로가 느끼는 사서는 어떤 사람인가 해서 상당히 조금 뭐랄까 약간 디프레스돼 있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체성 얘기는 좀 짜증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애써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정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사사의 윤리강령? 이 정도면 어떨까? 아니면 사사의 전문성에 대한 좀 공부한 전문성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하다가 그냥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 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렵죠.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꼭 짚고 넘어갈 대목입니다. 우리가 사설을 조사를 해보면 뭐라 그래야 할까요? 그냥 도서관 안에서 일하는 사람? 뭐 도서관에서 일하던 사서들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서를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학교에서조차도 사서를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쉬운 얘기 하나. 사서란 직업이 도서관에 학교에서 사서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생겨서 이 친구들을 도서관에 보내면서부터 도서관에 사서가 있었는가? 라고 놓고 보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서는 교육을 시키기 이전서부터 도서관에 존재했습니다. 도서관은 사서를 채용하기 위해서 많은 절차를 밟아서 사서를 뽑아 썼습니다. 그 사서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식에 대한 힘이었습니다. 그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사서는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서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들 논문을 찾아봐도 사서의 기원은 굉장히 오랜 기원이 아니라 서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 무렵에서부터 사서를 찾고 있고 그때 찾은 사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주제 전문가라는 좀 애매한 명칭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도서관에 일하는 사서는 도서관에 있는 지식자원을 모두 다 알아야 할 테니까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서점을 운영하거나 서점에서 일하는 친구들에게 그런 지적 수준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서점은 도서관과 다른 점이 있다면 최신간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거죠. 차라리 도서관은 오래된 장서를 계속 축적해오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만 그 도서관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서점은 하루가 다르게 새 책이 들어오고 그 새 책들을 배열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서점에 일하는 직원이나 서점 주인들은 얼마나 지식에 해박해야 할까요? 근데 어느 누구도 서점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그만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서관보다도 훨씬 더 자주 서점에서 책의 위치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책을 어떻게 찾아줄까요? 이제는 여기서 뒤져보십시오라든가 신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주기도 하고 요즘은 제가 서점에 가서 봤더니 컴퓨터 두들겨서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다고. 기술이라는 것하고 일이라는 것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일을 오래 종사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담고 있던 그 기술에 대해서도 점점 좀 더 뭐랄까요, 익숙해지고 조금 더
전문성을 갖게 되겠죠. 요령도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법도 익혀가려고 봅니다. 도서관에 근무한 사서는 그렇게 사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힘들었던 대목이 분류였습니다. 목록을 만들고 분류를 하고, 즉 그 책의 소재를 알리는 일에 굉장히 열정을 보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과거에도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옛날 사람인데 제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좋아합니다. 어떤 책을 모을까요? 옛날엔 책이 흔하지도 않았었던 과거에 내가 모을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은 내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고 전문성에 도움이 될 만한 책, 의학서적들을 많이 모았겠죠. 그 당시에 사람들의 교류를 놓고 본다면 그런 사람들이 가졌던 자기 사회생활 속에서 접근 가능한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의학계통의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 중에 자기 제자라든가 좀 나이 어린 후배라든가 이런 친구를 자기가 만든 장서 더미에 장서의 관리자로 놓고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제 전문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겠죠. 그거는 그 당시에 가졌던 구조적인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 그네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이지, 그걸 잘못 해석해서 당신은 전부 주제 전문가야, 사설한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이고 어떤 특정한 직업으로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사서는 그냥 그 일을 하는 편의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직업으로 굳어지기 전에 옛날 얘기들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주제 전문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제가 꼭 해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제 전문성을 위한, 대학에서 주제 전문을 얘기하면 대학 전 학과의 모든 교수가 다 주제 전문 사서야. 모든 영역에서 그 사람만큼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 사서가 끼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주제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을지 참 걱정이다. 그런다고 해서 주제 전문 사서가 없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 최첨단 분야에 어떤 새로운 연구 테마를 갖고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팀을 구성했는데, 이 팀원들이 모두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누군가 한 명은 서포팅 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그 같은 전문가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역할 분담이 생길 것이고, 그 중에 한 명이 사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 사람은 일단 돌아다니는 지식 자원을 끌어다가 우리 연구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서 전달해주고, 이 사람들은 시간을 절약해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 임시방편으로. 그때 그 사설을 보고 주제 전문이라고 말하는 건 누가 뭘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공계 친구들이 연구를 하는 법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이 보입니다. 어떤 대학의 실험실에 있고, 실험실에 교수, 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이렇게 쫙 모였을 때 새로 들어온 신입 석사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자료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컴퓨터를 두들기고 도서관에서 저널을 들여다보고 하면서 관련된 페이퍼들을 찾아서 계속 복사를 해서 쌓아주고 그걸 읽을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역할을 석사에게 맡깁니다. 공부죠. 우리 분야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를 들여다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연구만 조그마한 걸 보라는 게 아니라 폭넓게 이해하라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연구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한 폭은 웬만한 도서관 사서들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다고. 그럼 사서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 사서가 어느 날 도서관 학교가 만들어지고 사서를 양성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도서관은 굉장히 전문적 인력을 찾았고, 그 전문적 인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친구들을 불러다 썼을 겁니다. 대학이면 대학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그 분야를 아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 공공도서관이 만들어지고, 공공도서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폭넓은 지식자원을 수집하고 전국에 많은 공공도서관을 만들면서 사서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었죠. 필요한 인력이 있는데 이 인력들을 공공도서관에 배치를 하는데 그 인력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고가의 인력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만들어진 게 저 분류 시스템이고, 그 분류 시스템은 도서관들이 매번 골치 아파했던 책을 어떻게 배열할까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해 줌으로써 도서관 업무를 상당히 줄였겠죠. 보통 책이 100권, 200권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100권, 200권을 한번 정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집에서 책을 사도 그냥 읽고 서가에 딱 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 책을 다시 꺼내볼 거라고 생각하고 서가 위치를 정합니다. 그래서 전 분류는 무엇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무엇을 빼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저는 항상 말을 합니다. 뭐 행위와 비슷비슷하고 결과가 같을지 모르지만 이걸 어디다 집어넣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걸 언제 내가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 그때 이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고 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류의 배경은 이용자였다는 거예요. 이용자가 그걸 어디서 찾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보물찾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물찾기 할 때 잘 찾는 아이들은 보물을 어디다 숨겼을까를 뒤지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 선생이라면 어디에 숨길까와 어디 가면 내가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도서관 책들도 그 나누는 방법들을 일관성 있게 제공해 주다 보니까 너무 수월한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만들고 학교에서 사설을 양성하는 과정에 중요한 건 뭐냐면 효율성입니다. 분류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까, 분류표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분류표를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을까 얘기와 그걸 어떻게 하면 빠르게 목록의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 해서 규칙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타이핑, 타자 치는 기술을 가르치면서 그게 사서의 출발이라고 놓고 본다면 그 당시 제가 유학 시절에 1920년대에 도서관 교육하는 사진을 한 장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이 앉아있고 그 당시 의상 허리가 잘록하고 이렇게 치마폭이 이렇게 좀 폭이 큰 그런 옷을 입고 앉아 전부 타이핑 치는 장면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결국 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업이 되어버린 거죠. 집중하고 꼼꼼하고 규칙을 잘 지키고 깔끔하고 이런 것들에서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스테레오타입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그 전까지 근무했던 사서들을 들여다보고 그 사서들의 성장 과정을 들여다보고 했을 때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하나 뭐냐면 도서관엔 늘 사서가 있었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그래서 전문성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였습니다. 의사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의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환자를 치료하겠죠. 도서관 사서가 외부에 있는데 누군가가 정보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사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의사는 치료를 합니다. 의사와 병원의 관계와 사서와 도서관의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문직이라는 것이 갖는 것은 이런 거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의사는 병원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사서는 우리 스스로도 도서관에 매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도서관 밖에 있으면 사서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의사는 어디에 있어도 의사입니다. 의사가 병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퍼실리티,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겠죠. 모든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병원이 없더라도 의사는 환자를 보는 게 자기 일입니다. 환자 아픈 것을 치료해주는 게 일이겠죠. 마찬가지로 사서도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사서에게는 굉장히 잘 구축된 지식 자원입니다. 엄청난 데이터베이스죠.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법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쉽게 자료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밖에 나오면 그런 시설이 다 없다는 거죠. 퍼실리티가 거의 제로인 상태에서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할까? 여기서 이제 혼란스러운 게 겁니다. 사서가 얘기할 대목이 지식이냐? 당신이 물어본 건 이거야. 그건 교육자이고 전문가들이죠. 그 주제에. 사서는 내가 받는 질문을 제안해서 받을까요? 의사들도 자기 전문 분야가 다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정신과 의사에게도
약간의 치료 행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사서는 무엇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왜 그게 사서의 정체성이고 사서의 전문성일까요? 도서관은 사서가 선택한 공간일 수도 있고 사서가 만들어낸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초기의 도서관 얘기를 했을 때 사서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존재했던 직업이라는 얘기죠. 아니, 기능이라는 얘기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이 도서관의 형태로 구축되어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누가 병원을 만들고 의사를 기르겠습니까? 의사가 존재하다 보니까 그 의사의 활동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병원이란 시설을 만들었겠죠. 병원이란 시설이 만들어지면 병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병원학이라는 학문도 생겨날 수 있죠. 의학과 별개로. 근데 도서관학이라는 것은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대한 학문이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의사들이 활동하듯이 그럼 누군가가 전문가들이 활동하게끔 지원해 주는 곳인가? 이게 그렇게 구분 지을 만큼 비용이 어떻게 보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만큼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만 어떤 직업으로서 충분히 역할할 수 있을까? 이 점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서는 도서관과 별개로 고민해 봐야 한다는 얘기죠. 사서 스스로가 자기가 도서관에 매였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서는 사서 자격증을 받는 순간서부터 사서입니다. 내가 도서관에 근무를 하던 근무를 하지 않던 사서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사서는 도서관이라는 공간과 무관하게 사서 역할을 하는 어느 세상의 어느 영역에서나 어느 분야에서나 사서의 역할이 필요한 것을 찾아서 자기 일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서의 역할이 뭐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썼던 인간의 지적 호기심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이 지적 호기심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살면서 필요한 게 지적 호기심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 알고 싶어하는 욕심. 단지 안다는 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알고 싶어해. 알려주면 될까요? 그렇게 치면 여러분은 전부 박사 이상의 자격 다 가졌습니다. 다 알려줬지 않습니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죠. 다 잊어버리거나 관심이 없으니까. 결국 지적 호기심이라는 것은 억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의 자발성을 따라서 그 자발성에 스티뮬레이트, 그것을 수월하게 해주고 빠르게 해주고 효과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사서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어느 집단을 가든 어떤 조직을 가든 어떤 일을 가든 거기에는 사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 집단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전에 아마 지식경영이라는 말들도 많이 배웠을 거라고 봅니다. 지식경영이 뭐지? 지식을 경영한다고? 지식이 뭘까? 지식은 자기만의 노하우, 각자가 알고 있는 자기만의 생각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들이 지식경영의 기본이고, 그 지식경영이 공유하는 소위 말하는 아까 스티뮬레이트 해주는 스티뮬레이션 해주는 기능이 누굴까 하는 거죠. 그게 시설을 갖다 놓고 던져두면 잘 될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호기심을 유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일에 관심을 갖게끔 해주는 거죠. 어린아이가 놀 때 장난감에 막 집착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럼 엄마는 그 장난감을 뺏고 뭐라 그럴까요? 좀 다른 것을 했으면 하고 바라는데 절대 뺏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하는 방법 하나입니다. 관심을 다른 데로 옮기는 거죠. 다른 걸 보여주고 다른 일을 하면서 아이가 쫓아오게끔 하고 호기심을 보일 때 자연스럽게 그 예전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참여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가서 서가 한쪽에 있는 책을 몽땅 끌어서 빌려다가 집에 가서 자기 서가에 껴놓고 읽히는 겁니다. 강제성이죠. 그래서 도서관 사서에게 주어진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이 오면은 아이가 자발적으로 책을 고를 수 있게끔 던져주는 거예요. 책과 같이 놀게끔 해주는 거죠. 책을 던지든 읽든 접든 빼든 넣든
그 단계가 지나면 옆에 있는 친구가 있는 책을 쳐다보고 자기도 심심하니까 책을 꺼내보기 시작하고 책을 꺼내서 보려고 하니까 글자를 모르고 결국 그림에서 글자로 넘어가는 과정에 누군가가 글자를 가르쳐주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학교랑 교육기관을 통할 수도 있지만 글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해결해 갈 수 있죠. 엄마들이 매일 밤 아이들에게 책을 읽혀주면 아이는 거의 외우다시피 어떤 아이는 책을 펴놓고 읽습니다. 글자를 모르는데 매일 들었던 말들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눈으로 익히는 거죠. 그래픽으로.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뜯어내기 시작하고 그것을 분해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철자법을 배우고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글자를 익히고 그 글자가 합쳐서 문장이 되어지고 그 문장의 뜻을 이해해가면서 넘어가면 글 읽는 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해력의 기본입니다. 이 문해력은 글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의 새 것에 대한 호기심을 보이면 저건 어떻게 하는데 저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하는 그 과정에 그 호기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해력, 문해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문해를 해결해 주는 것이 사서의 몫이라면 세상 어디 갖다 놔도 사서는 자기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집단에 새로 들어온 사람일 수도 있고 현재 일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 일하는 사람은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받아들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가끔가다 외국의 공공도서관에서 플래시 몹을 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TV 화면에 나오는 걸 보면 아, 저 플래시 몹 그 한순간에 어떤 게임, 한순간에 어떤 놀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걸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제가 학교 시설 때 아, 여기다 이런 거 갖다 붙이면 좋겠어 붙여놔도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래 저걸 붙인다고 해결되는 내가 강제로 붙여준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저걸 스스로 느껴서 붙이도록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 교육의 기본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서의 역할이 뭐니 했을 때 저는 인간의 지적 호기심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굉장히 좀 관념적인 용어일 수 있지만 관념적이기 때문에 그 시대마다 또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걸 어떻게든지 그걸 이용하고 그걸 통해서 또는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해갈 수 있다는 거죠. 노인네들이 모여서 컴퓨터를 배우고 스마트폰을 배우고 소위 문해 차원에서 새로운 디지털 리터러시죠. 이걸 알아야 해. 근데 그걸 알아야 해 해서 1시간, 2시간 강의했다고 알아지느냐?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게 생활화될 수 있어요. 내가 생활 밀착형으로 살아야죠. 스마트폰을 아무리 가르쳐도 쓸 일이 없고 그것을 할 일이 없다면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길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매장에 보이는 키오스크를 보고 고민해야 할 대목은 뭐냐면 저 키오스크의 경험을 도서관에서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겁니다. 도서관에서 키오스크가 도서관 자료 찾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키오스크에 나타나는 행위들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 작업을 가르쳐주면 어디를 내놓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는 전산학과 교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매장에 가서 키오스크 쓰려도 자기는 불편해서 못 쓰겠다. 잘 모르겠다. 아니 전산학과 선생님이 그 말을 하면 쓰느냐. 자기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논리 구조를 갖고 딱 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키오스크를 쓰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플랫폼을 만들고 웹을 운영한다 손치더라도 그게 만들어서 돌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아가는 과정의 절차적인 부분에도 상당히 그런 문해가 필요하겠구나. 아, 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 논리성이 필요하겠구나. 논리라는 것이 저절로 깨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과정 속에서 그 형성되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 익숙해지는 절차인 거고. 근데 그런 것들에 잘못된 것들이 있거나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작업들. 그리고 나는 사서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코비드 상황에서는 특히 더 절차적인 문제가 중요하고 코로나가 어떻게 되고 뭐라 그럽니까? 감염자가 몇 명 이상 올라가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절차를 취하고 마스크를 하고 하는 것들이 소위 말하고 매뉴얼이죠. 매뉴얼도 매뉴얼이라서 다 매뉴얼이 아니라 매뉴얼이 매뉴얼답게끔 그리고 그것의 일관성과 모호성을 일관성을 지키고 모호성을 줄여주는 작업들을 어떻게 할까? 그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큰 틀은 문해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충분히 설득력 있고 납득할 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 그것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 변화를 빨리빨리 수용하고 쉽게 얘기하면은 예측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일들.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할 때 그걸 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일들.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내 몫이 아니라 그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 전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 주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노출시켜주는 얘기. 그게 다양한 컨텐츠겠죠. 그것이 동영상일 수도 있고 음성일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도 있죠. 꼭 책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예전에는 책뿐이 없었고 기타 멀티미디어로 넘어간 세상이 극히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자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가장 기본이 서로 제스처이고 그다음에 소리이고 그 소리에 문자가 들어가는데 이 문자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아마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 절반이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 전부 전 세계가 한나라 말을 쓰면 어쩌니? 요 조그만 한반도에서도 똑같은 우리나라 말을 쓰지만 사투리가 다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사투리도 꽤 많죠. 전 세계를 하나의 어휘군으로 하나의 언어권으로 만든다 손치더라도 전부 다 달라질 겁니다. 먹다 흩어졌다 모였다 결국은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그 절차적인 방법과 그들의 소통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들,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깨우쳐주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사서지 않을까.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집약된 곳이 어디니? 도서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서들의 상상력 속에서 아니면 사서들의 자기 업무 속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누군가 지식자원을 모아둔 어떤 창고 같은 공간에 사서가 숨을 불어넣어서 지금의 도서관으로 키워왔을 수도 있다. 신화설화 같은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신화설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 자부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의 위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도서관에 있는 것에만 우리가 몰입할 수 있어. 천만에. 제가 유학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의 문화일 뿐만 아니라 이공계통 과목을 들으면서 아, 도서관은 시스템이야. 우리가 지식자원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시스템 속에서 그 지식자원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지 그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다면 그냥 여긴 창고죠. 그래서 길에서 말하는 자원센터죠. 각종 쓰레기를 다 모아둔 거죠. 제가 자원센터 우습게 말했지만 자원센터 운영하는 물어보면 그 쓰레기조차도 잘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분류일 수도 있고 사용법에 대한 분류일 수도 있고 재료에 대한 분류도 있을 수 있고 시간에 대한 분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자기 나름대로 분류를 하고 있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쌓는 것이 아니라 빼내고 넣고 재분류하고 하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분류라는 것은 세상 어디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걸 괜히 도서관 분류법이 당시에 가장 잘 발달된 시스템이고 스킨 구조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그냥 어떻게 보면 빠져서 자아도취돼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알지만 세상엔 어마무시하게 많은 분류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 분류 시스템이 다 좋으냐 다 옳으냐 아닙니다. 그걸 체계화시키고 사용자들의 그 사람들의 목적에 맞게끔 잘 만들어주는 것이 분류입니다. 어느 집단에 가서 DDC를 쓰고 KDC를 쓰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단에 가장 적합한 분류 체계가 무엇이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가장 핵심은 어디 있느냐? 이용자에게 있다. 이용자에게 딱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꺼내는 학문이 뭐지? 그게 서비스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 기반에, 아니 이 지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식을 다룬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친절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태를 분석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어휘를 분석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필요한 서비스가 뭐지? 그게 문해라는 거. 아, 저 사람들은 나에게서 자기 하는 모든 일을 100% 잘해주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전문가가 되기 위한 입문 속에서 그 가장 초기의 절차적인 부분을 가르쳐달라는 것이죠. 기초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일러달라는 거예요. 기초는 자기가 쌓겠다는 거예요.
돌을 쌓을 때와 벽돌을 쌓을 때와 흙을 쌓을 때와 나무를 쌓을 때는 쌓는 법이 다 달라. 이렇게 쌓는 거야를 가르쳐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다름 속에서 저게 다르구나를 인식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중에 무엇 하나인가에 자기가 관심을 갖게 하면 그걸 할 수 있게 공간과 시간과 장소를, 자원을 제공해주는 일. 저는 그게 사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다 이렇게 주변을 두들기는 얘기로만 같지만, 이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상처가 되는 말들도 많을 수 있고, 자기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우리가 한번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사사의 정체성 이런 식으로 풀어서 얘기를 해볼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